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부동산, 그리고 경제를 함께 연구하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이태광 박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믿고 기호 1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집은 전체 37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비전인 회복 성장 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보았는데 이제 2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제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달라고 10개 주요 대학만 옮겨도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학 옮기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땡깡 놓는 것처럼 주장을 주구장창 했었습니다. 결국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집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지방은 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서울로만 집중될까? 그런 질문들 우리 모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답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와 지방균형 발전 전략, 특히 강릉과 영동 지역의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건의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수요 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로 살 사람에게 필요한 집을 짓겠다는 의미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집을 많이 짓겠다. 전국적으로 250만 호, 수도권에만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짓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라는 용어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쓸데없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택 보급에 있어서 데이터 볼 때 1000명당 주택수와 가구수를 보는 것이 선진국 사례이고 1000명당 주택수 또는 가구수를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1000명당 주택수는 부족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1000명당 평균 550개에서 600개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500개가 안 됩니다. 거기에 가구수로 이야기한다면 더욱 부족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 때 전부 공급한다고 한 것이고 제1기, 제2기, 제3기 거기에 제4기까지도 주택 공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공급 면에서 중요합니다. 산속에 집을 공급한다면 들어가서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주택이 어느 입지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남아있는 철도 차량기지, 승역 주변, 국공유지, 공공청사 폐교된 학교 등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직장과 가까운 직주 근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고 또 기존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전진단이 너무 까다롭고 용적률도 낮고 행정 절차도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제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하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시간도 줄이겠다. 그동안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중요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대단위 아파트만 지을 수는 없어서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전략이 나옵니다. 고령자 주택, 귀촌형 임대주택, 소규모 공동체형 주택, 단순히 집을 짓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주택자 규제, 종부세, 양도세. 그동안 많은 갈등을 만들어온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아는 것입니다. 대신 세금은 공정하게, 무리 없게 사람을 배려하며 걷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보유세 체계로 일원화해서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고요. 고령자나 은퇴자처럼 실현이익이 없는 사람들에겐 장기 보유 감면을 강화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2주택자, 실수요자는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제 대출 이야기도 해볼까요?
집을 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도 손을 댔습니다. 정책 대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무주택자에겐 LTV를 최대 80%까지 열어줍니다. 또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일부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 완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첫 시작을 응원하겠다는 정책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 문제이면서 특히 부동산과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법은 5극 3특이라는 전략입니다. 전국을 5개의 권역 거점 도시로 나누고 여기에 3개의 특화 산업지구를 키우겠다는 거죠. 강원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의료복합 산업이 중심입니다. 강릉은 수소산업 연구도시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 강릉은 그냥 해변 관광지가 아닙니다. 산업과 과학, 연구와 인재가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도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강릉 삼척 철도 고속화,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이건 관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산업과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강릉도 다시 태어납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복합 휴양지, 설악 동해안 해양 레저 관광지 개발, 이제는 성수기에만 잠깐 북적이는 도시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콘텐츠가 살아있는 글로벌 휴양 도시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아직 정책화는 안 됐지만 저는 UAM, 도심 항공교통도 강릉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강릉역과 안목해변, 경포대, 동계올림픽 파크 등을 UAM으로 연결하면 단 3에서 4분이면 공중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했습니다. 저 혼자 7년, 6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던 것이 이제야 조금 먹히는 듯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UC 버클리, UCLA 등 여러 명문 대학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 대학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대학 10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울대 하나에 모든 자원이 몰리는 구조를 바꾸고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학생 한 명당 예산이 연 6천만 원. 그런데 지역대학은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 기회와 연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살아도 내 아이를 여기에서 키워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빠져나가지 않고 산업은 돌아오고 지역은 살아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 및 지역 부동산 정책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 5극 3특 추진으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3개의 특화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건립하여 행정 기능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GTX 구축 등을 통해 30분 생활권을 실현합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교통망 확충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반도체,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 충남 행정통합 지원,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서산 공항 조기 건설 등을 포함합니다. 강원도 디지털 기반의 첨단 의료 복합 산업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합니다. 호남권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전라남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재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아마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특별한 정책은 안 보입니다. 지방 건설사 지원으로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서울대 외에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각 거점 국립대에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교육비 격차 해소로 서울대 학생 1인당 연간 예산이
약 6천만 원인 반면 지방 국립대는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 인재 육성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완화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격차를 줄여 교육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다시 집값이라는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서울의 집값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이 안정됩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서울이 과열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집을 살까 말까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정책의 방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관심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만큼 손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살아갈 도시, 여러분의 자녀가 뿌리 내릴 공간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과 부동산, 그리고 경제를 함께 연구하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이태광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